아유, 기분 안 좋네. 반갑습니다. 기아대의 기아입니다. 오늘은 각설하고 핵심부터 이야기할게요. 관수량을 줄일 때. 드디어 11월입니다. 여름에 빛을 좀 적게 봐가지고 밖에 뚱뚱해져야 되는데 때린 놈도 있고. 누가 주더라고. 근데 이 술을 딱 받고는 양아타이 뭐 이래 좋다 이게야. 근데 이 글자 이리 써 있더라고. 중화 이 씨다. 욕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뭐 별반 마음에 안 드는 글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예맥족들은 한족들하고 상극이야, 상극. 어쨌든 그래도 뭐 평생을 그리 살아서 그런가 짜고 뭐 좀 만들긴 하고. 어쨌든 야,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야, 드디어 이제 월요일인가 그렇죠? 되면 온도가 대폭 떨어질 겁니다. 11월 오늘 1일 12시 넘었으니까 2일이네. 11월 3, 4일 되면 이제 온도가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온도가 쑥 내려갈 겁니다. 아직까지도 난이 자꾸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뭐 뿌리가 쑥쑥 나오고 있어. 아주 힘차. 자, 첫 번째 핵심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쓰는 관수대를 바꿨습니다. 이걸로 물 나가는 꼴이 좀 소리 들리시죠? 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나가게 바꿨고 물량도 상당히 줄일 겁니다. 오늘 와서 관찰을 해보니까 저번 주에 그렇게 맑은 날이 그렇게 뭐 계속 햇빛이 쨍쨍하진 않았어요. 가을 날씨지만 그런 날도 꽤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이 안 말랐더라고. 일주일인데 앞으로 한 이틀 정도, 오늘 금요일이죠. 이틀 정도는 더 말라야, 최소 이틀은 더 말라야 이제. 내가 또 물로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윤한 상태지만 물을 줄 생각입니다. 물을 줄 생각인데 물보다는 밀양원소 비료하고 겨울 보내시켜 활력제, 밀양원소로 활력제 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난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질소 비율이 낮고 pK 비율이 좀 높은 비료를 관수를 할 작정이고, 개화결실이 목적인 화분에서 꽃눈이 형성돼야 되는 애들은 질소가 아예 제외된 무질소 비료, 인산이 높고 칼륨질이 든 그런 계통이 꽤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생장을 좀 해야 되겠고, 남들이 어리기 때문에 질소가 조금 포함된 걸 줄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커야 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봅시다. 꽃눈이 맺힌 것도 있고 안 맺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거 하나 보면 좋고,
이거 뭐야? CKS 1907. KS 셀렉트 플러스 페이 공기에 유묘를 기와가 3년 전에, 횟수로 3년 전에 드린 겁니다. 만 36개월이 되려면 내년 3월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보면 거리 작지 않은 중묘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에 올라왔던 신화가 건실하게 자라가지고 영양 공급을 잘 했고 3년 된 정도 유묘를 들였으니 6년째 됐습니다. 5, 6년 된 거죠. 꽃이 두 개가 맺혔습니다. 꽃의 형태로 볼 때는 엔젤 마크로 하는 물방울이 된 마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화형 좋은 세미알바 정도 필 거라고 봅니다. 첫 꽃이죠. 첫 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마든 모델을 한번 물려볼까 하는 생각도 때는 좀 생기긴 하는군요.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 튼튼하게 다른 게 없어요. 튼튼하게 자라야 꽃이 온다고. 꽃이. 메모리 오버러브입니다. 이거 꽃이 들면 어떻겠나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쉬워서 그런지 잎도 있고 꽃도 있고 할 작전 같습니다. 진화가 리더버너가 2개가 나왔는데 조금 더 두고 벌립니다. 안에가 이게 올라가면 꽃이 되는데요. 아주 많이 약합니다. 무게가 들어보니까 아주 물이 꽉 들었어. 이제부터 기아대도 관수량을 좀 더 줄여야겠어. 어쨌든 한 15분 해야 된다고. 예. 없어. 관수량 줄이자. 땡. 그런데 자, 온도가 나가지고 이제 창문이 열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지금까지는 이제 낮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주간에는 온도가 28, 9도, 야간에 17, 8도 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주야 온도가 10도 차이 정도 났죠. 아직 생성이 계속합니다. 자, 극단적으로 주야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학 분화가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돼. 저는 이제 성장, 부피 성장, 길이 성장이 아니라 부피 성장으로 영양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있고 15도 이상의 극격한 온도 편차로 남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꽃눈을 형성하는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좀 줄여줄 작정이에요. 왜? 지금 발근을 하는 애들이 목이 약간 마른 듯 해야 꿀을 더 많이 냅니다. 꿀을 더 많이. 왜? 그래야 살 거 아니야. 물이 모자라면 식물은 잎줄기 성장보다는 뿌리 성장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대급부로 물이 많으면 뿌리가 안 썩을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다면 잎줄기 성장으로 지상부 성장을 올리죠. 그걸 조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뿌리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잎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저는 이것을 상하 비율이라 자주 표현을 하는데 상하 비율이 맞아요. 상하 비율이. 자,
뿌리가 제대로 발자를 못하면, 못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영양 공급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나빠지면 난들 못 견딘다.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양분이 적다면 뿌리를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상물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죠. 물론 그 위에 지상물을 성장시킬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만 조화롭게 지상부와 지하부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야안의 영양 섭취 공급 그리고 광합성의 에너지 지장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뿌리에 달려 있다 봅니다. 근간입니다. 잎에서 양분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압으로 해서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물질들이 필요하고, 잎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물질들을 다른 요소로 전환하는데 한다라고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기면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자, 그래 돼서 지금 이 계절엔 이제 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건조가 늦고 하다 보면 뿌리가 과습하면 뿌리 끝이 생장이 원활치 못해요. 그래서 약간은 건조하게 할 겁니다. 뿌리가 좀 성장할 거고, 또 지금까지 물을 잘 줘 왔고 벌브에 차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줘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빨리 물이 말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 마름까지 제 생각에는 한 4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요 앞에 줬던 물들이 아직까지는 안 말랐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물이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를 생각합니다. 이 보면 완전히 말랐을 때는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은데 약간 무게가 있습니다. 약간 무게가 있고 이렇게 볼 때는 더 말랐어요. 근데 아니라 딱 들어보면 무게감이 느껴져요. 무게감이 있다. 무겁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겉면은 이래도 속이 안 말랐어요. 이제 윤한 상태다. 습한 상태다. 윤한 상태라고. 우리 공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섭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섭윤하다. 한자로 써서 풀이를 하자면 좀 더 복잡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습하는 축축하다. 윤은 습기가 있다. 그는 바삭 말랐다. 그래서 윤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뽀송뽀송한데 꿉꿉하다 이거지. 척척한 게 아니라 물기를 느낄 수 없지만 습도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걸 윤. 적집적으로 물이 묻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섭. 그리고 물기를 느낄 수 없다는 건 건. 그래서 우리가 섭이나 건은 짧고 윤 상태가 지속되지만 난 이 뿌리가 상하지 않고 잘 자란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클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돼야지, 습이나 윤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뿌리는 상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도 있게 하기 때문에 물을 줄일 작정이고, 그래서 관수 헤드를 바꾼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죠? 제가 물 주는 게 아니니까. 물을 좀 적게 주면 되는데, 시켜도 안 되니까 물 나오는 구멍을 쪽 바꿉니다. 오늘도 계약을 해서 물을 한번 줘볼 거고요. 50리터, 물통 50리터짜리 보조 물탱크가 있다 했습니다. 50리터 보조 물탱크만을 이용해서 겨울을 날 생각입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큰 물통을 태우니까
전기 소모도 많고, 물도 적게 준다 하시지만, 물도 많았다, 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섞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질산 칼륨 봅시다. 칼슘도 조금 공급할 생각입니다. 칼슘 너무 성장인데 초기에 칼슘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미량 요소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칼슘을 주면서 소주를 조금 치밀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성장기 초기에는 치밀한 것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병원균의 곰팡이나 이런 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섞어줄 작정이고, 그 다음에 NPK가 고르게 된 것, 그리고 질소, 무질소, 질소가 없이 다른 것들 등을 혼합을 해서 전과 같이 0.5, 11 비율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서 설부할 작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왔더니 또 뭐 모르겠어요. 근데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비료 잠깐 찾겠습니다. 마봉칼? 그래도 뭐라도 좀 보여 먹으면 재미없잖아. 살림이지만 이거 한 번씩 잡아준 여자분 찾았습니다. 자, 집에 하이폰엑스 개화 결실용을 쓰시는 분들은 하이폰엑스 개화 결실용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보다 비싸. 안 들어서 좋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은우 이야기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종, 복합, 연면 12용, 수용성 인산. 이거 중요해. 수용성. 인산 27, 수용성 가리 19, 고토 2.7. 자, 인산, 우리가 마감 버케이는 부용성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뿌리산에 녹아가지고 산을 녹여야지 이게 된다. 물에 넣어서 녹는 게 아니죠. 뿌옇게만 될 뿐이야. 녹으면 많이 가야 돼. 그래서 부용성인 마감 버케이를 기비로 깔았습니다. 인산이 그만큼 흡수가 힘든다. 불용화가 심하고, 그래서 기비로 까는 게 있고, 수용성 있습니다. 수용성 인산.
연면 시비. 그죠? 잎에 묻어도 빨아먹는다. 반대로 수용성 인산은 토양 난석이라든지 수태는 좀 덜합니다만 땅에 이렇게 뿌려지면 땅에 있는 다른 화합물질들 철분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염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으로 형성되면 또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잎 전체에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것들이기 때문에 난초가 뿌리로 해서 이렇게 흡수도 할 거고 잎으로도 흡수할 겁니다. 질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었고, 이름은 불이옵니다. 대유 미리건에서 나왔고, 용법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1000배 돼 있어요, 1000배. 대1 배수 1000배 돼 있습니다. 근데, 난초류들은 그렇게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반 농도, 3분의 1이나 그러면 1000대 1이니까 최소 연면 시비를 해도 2000대 1, 관주라면 4000대 1 정도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5리터니까 10ml, 그죠? 5리터면 5ml, 5cc. 그래서 50이니까 50ml.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관주량 양이니까 양을 상당히 줄여야겠죠. 물론 그러면 지금 제가 탈 수 있는 최대량이 50ml예요, 50ml. 근데 그것도 50ml 이상 더 주면 안 된단 말이죠. 50ml 주면 안 되는데 내일 비가 올 겁니다. 목표량은 물 50리터에 25ml 절반 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 강도. 봅시다. 불효를 20ml 연대, 20ml. 자, 피터스 보겠습니다. 피터스. 연면 12, 1000배수 되어 있습니다. 1000배수.
20mm에 들어가겠다. 20mm. 백상 마블칼 10mm로 크죠. 이것이 물 50ml 2말 반에 원래 한 마리 18리터입니다만 어쨌든 50ml가 50리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면식의 맥시멈. 근데 이제 저거 절반만 쓴다 해요. 절반만. 저게 절반만 써야 돼. 그죠? 절반만 써야 돼.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변시기로서의 난에게 줄 수 있는 농도의 2배 농도. 맥시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렇게 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더 이상 줘서는 안 돼. 그만큼 많은 양이다. 그래서, 뭐, 농도가 2배쯤 된다 해서 크게 뭐 잘못될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 수태에 기르시는 여러분들은 농도를 절반 낮추십시오. 왜? 제가 이야기를, 이게 보비성이 높은 게 수태입니다. 그래서 비를 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 기본 베이스가 바크 때문에 질소를 넣습니다. 왜? 바크는 질소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질소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게 바크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양을 난초들이 아직도 전 성장 위주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마그네슘, 붕소, 칼슘을 넣었죠. 마지막 10월이었는데 저는 농도에 따라서 넣는 것이지 NPK가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미량요소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질소 인장가리가 아니더라도 농도에 생각한다면 올라갈 것이고, 다음 제가 오늘 비료를 최고 농도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습한 날씨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내릴 겁니다. 그래서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일은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아직 조금 있기 때문에 습도도 좀 있고 해서
가볍게 관수를 한 다음에 비료가 섞인 물을 줄 겁니다. 50리터만으로는 한겨울, 겨울 좀 온도가 더 떨어져야 그렇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간 물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옆면 선상에 옆면 시비 농도도 잎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2000대1. 밑에 식재도 조금 젖어 있으니까 2000대1 정도 이하로 더 떨어지면 더 올라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것이고, 물에 섞어서 관주로 주시는 분은 3000대1까지 내려도 좋죠. 최소 3000대1 한 달에 한 번이다 하면 2000대1까지 내려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주 성장기 때, 한창 큰 성장기 때는 4000대1 정도에서 매주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4000대1 성장기 빵 펑펑 클 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자, 일단 물부터 가볍게 간수하고 비료 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료 달라는 게 보이지? 핵심은 비료가 아니라고. 관수량을 줄이는 거예요. 관수량을. 안 보게 하나. 오히려 좀 붙어야 돼. 혼자 찍은가?
자, 이제 물을 줬고요. 자, 물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이게 물이 안 배어 나오죠? 물이 안 배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에 있는 물 밑으로 이제 스며들게 돼 있어요. 이 정도까지 물을 좀 준 겁니다. 물만 주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비료가 섞인 물도 줘야 되니까 그걸 또 줘보겠습니다. 도대체 뭐 기아대의 주인장은 이제 문이 다 찌고 온도가 떨어지면 잘 안 마르면 물을 얼마나 줄이는지. 아이씨, 이쪽이었잖아. 네, 일단 목표고는 50mm입니다. 50mm. 위로 50mm.
저번 예전보다 물 주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왜? 물, 흙을 바꿨기 때문에 나오는 양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열심히 준다고 그러는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창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물이 얼마나 남았는가 봅시다. 되죠? 거의 다 썼어. 전에 물 주는 비료 타서 한번 움직일 때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죠? 그러면 시간 대비 물 공급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물을 엄청 아껴주고 있죠. 자, 이것으로 물통에 비료물이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돌아가기는 안 나온다. 자, 호스에 비료물이 남아있으면 이끼라든지 다른 미생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스를 여기가 없는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 더 좋죠. 그리고 호스는 빛이 투과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노즐 구멍을 막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걸 넣고
자, 물을 넣고 물을 얼마나 주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겨우 밑에 이제 물방울이 좀 있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철철철철 흘러는 주드럭주드럭 물을 겨우 밑에 할 만큼만 줬어요. 이거 좀 많다. 좀 많습니다. 빌어놓은 거 1000대 1을 빌려니까 밑에 물을 좀 주고 준 거예요. 물을 주고 준 겁니다. 시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물 해봐야 한 30리터 정도에도 뒤에 한 50리터 정도 되는데, 예, 50리터 정도면 좀 이제 나머지 물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 양을 보고 이 양이 마르는 걸 보고 다음 주에 마르는 걸 보고 적당히 일수를 생각해서 관수 일정을 잡을 겁니다. 물론 맑은 날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관수량을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계절에 맞춰서 물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겨울에는 더 줄겠죠.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살포했고 이제 올해는 끝이다 보는데요. 두고 볼리. 비료 잘 얻어먹었지만 줄기가 가늘죠. 줄기가 가늡니다. 그것도 많이 생각 못하지 싶어요. 밖에서 빛을 보고 충분히 자라야, 바람 맞고 자라야 익어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을 빛도 남아있고 하니까 될 거고, 몇 개 안 되지만 꽃이 달렸어요. 그죠? 꽃이 달렸습니다. 3가지에는 다시 날 겁니다. 지금 꽃눈이 한참 매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야 온도 편차가 온도를 발생시킨다. 많은 분들이 저온처리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온처리라고 하는 주야의 온도 편차가 극단적인 15도 이상 고접난 이야기죠. 할 때 꽃눈이 분화가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고, 오해드렸다시피 난이 건실히 자라야 꽃은 많이 달리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난을 쥐어짜서 괴롭혀서 얻은 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라고 그 계절이 오면 그렇게 편성돼서 꽃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이야기가 안에 내용이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주고 계속해서 기아대 일기 보시면 지금 제가 횟수로 3년째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자꾸 무엇든 죽어가던 놈들 다 이만큼 끄집어 올렸다. 꽃눈이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또 꽃이 핀 꽃도 같이 보실 수 있고 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좋아요만 눌러. 왜? 그래야 다른 사람도 또 볼 수 있고 구독자 많은 게 문제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수고 많으십시오. 다음에 또 들어가시죠. 가을 햇홍차 나왔다고 그것 좀 맛보고 자야겠습니다. 아, 피곤해. 빗소리가 껴줬네. 저거 SR합니까?